안녕하세요. 영화제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영화제 옆골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오기린입니다. 2025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각자 보낸 시간은 조금씩 달랐고 그 사이에 마음에 남은 영화들도 다 달랐을 텐데요. 오늘은 그걸 굳이 하나로 묶지 않고 각자의 기준으로 뽑은 사사로운 리스트 탑5를 꺼내보는 자리입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불이 붙을 거고 순서는 그냥 이야기의 흐름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항상 저희 같이 해주시는 인사해 주실까요? 네, 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디입니다. 우리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이 드는데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뭔가 되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죠?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으면서도 네. 벌써 12월 말이에요. 아 그래도 했다. 근데 한 1년 열흘 했다. 정도밖에 안 남았죠, 저희 이제 12월이. 올해를 돌이켜 보면 어쨌든 가장 큰 일은 각자에게 뭐 다양한 일이 있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걸 시작했고 그걸 1년 동안 끌고 왔습니다. 네, 그쵸? 박수. 박수. 맞아요. 저희가 전주영화제가 큰 영화제로 따지면 전주영화제부터 서독제까지 어쨌든 한 번씩 다 다루긴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이거 처음 했을 때 그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 해 막 이러면서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래서 두 분한테 왜 또 두 분이 생각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막 여러 명에 던지고 두 분을 셀렉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 분에게 말했어요. 그 두 분이 해주신대요. 그래서 두 분이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게 두 분도 이제 개인 생활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계속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선 매달 이제 할 때마다 이제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또 계속 같이 가게 되네요 이게. 그래서 1년을 개근했습니다. 네. 네,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저희 개근했어요. 맞습니다. 네. 개근상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이분이? 아 기억이 안 나네. 있으세요? 초등학교 때? 저는, 예, 있어요. 늘 개근이었던 것 같아요. 전 한 번도 없거든요. 성실의 아이콘이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입에 처음이에요. 네, 옆골목으로 박수 네 대단하다. 개근상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하면서 좋았던 게 어쨌든 네. 영화제에서 필참 그리고 맞아요. 또 맞아요. 하나는 이게 그 영화가 어쨌든 영화에 대해서 기대작 혹은 우리가 리뷰를 할 때 이게 박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진짜 어떻게 또 했어 다 그걸 그쵸? 저희가 이 사사로운 리스트를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를 준비할 텐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장 홈페이지에 이미 그 사사로운 리스트 다른 평론가분들인 다른 감독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뽑은 이제 리스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개인적인 정말 사사로운 리스트를 저희가 뽑게 되는데 봤더니 상반기에 뽑은 걸 봤더니 요즘 4편 뽑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뭐라고 했었어요 아마. 네, 뭐라고 꼬사리 줬어. 그죠. 너 왜 5개 안 해왔어? 본인 마음대로 지금 4편 했다고. 굉장히 까다로우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6편을 하셨더라고요. 10개는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청개구리인가? 본인이 기억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걸 보통 이제 방송하기 며칠 전까지 올려달라 그래요. 대충 보려고 좀. 네. 근데 리디님은 또 아무래도 양심 없었또 저번에 6개 올려놓고 이번에 또 6개 올렸어. 10개 안 맞췄네. 그래서 6개. 근데 제가 저번 상반기 때 그 얘기 했더라고요. 언니 하나 빼주세요 라고.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 탈락시켜서 네. 5편을 맞추셨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영화를 봤는지 막 정리하다 보면 이게 욕심이 계속 나나 봐요. 그리고 한 번 또 정제도 되잖아. 네, 이렇게. 그쵸. 시간이 지났으니까. 고르면서. 네. 그래서 좀 마음이 계속 쓰인 영화가 6편씩이나 있으셨던 거지 올해. 그쵸. 하반기에. 너무 궁금해. 이 둘의 10개 넘는 그 추천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 그쵸. 리스트 보면서 물론 뻔하긴 했어. 왜냐면 평소 때 이들의 취향과 네. 그다음에 영화의 그쵸. 어떤 명성을 봤을 때는 뻔하긴 했는데 그래도 분명히 내가 이 영화를 뽑는 어떤 나만의 그 픽 포인트가 있잖아. 그쵸. 그게 이제 네. 공감하고 싶은 거지. 맞아요. 각자의 의견. 오늘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충격이 약간 리드님한테 있었으니까 요셉님 먼저 해주실까요? 5편 먼저 그냥 리스트 먼저. 5편. 그래. 그러면 6편이죠. 6편을 6편. 근데 우리 상반기 것도 한번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야? 10개를 추리는 데 있어갖고. 그러면 6개를 먼저 해주시고 뒤에 그 위에 이제 상반기는? 4개를 올릴게요. 오케이. 네. 일단 하반기에 봤던 영화를 일단 말씀드리면 뒤에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예. 짐 자무시 영화에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라는 영화를 꼽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코고나다 감독의 빅볼드 뷰티풀을 꼽고 싶고 그다음에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부고니아 네. 이거 꼽고 싶고요. 그다음에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 네. 그다음에 기레르모 델 트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 예, 그다음에 하반기 가장 인상적이었던 영화는 자파르 파나이의 그저 사고였을 뿐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6편이었고 네. 상반기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상반기는 알렌 기로디 감독의 미세리코르디아. 네. 예, 그다음에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시너스 죄인들. 네. 그다음에 브레디 코베 감독의 브루탈리스트. 그다음에 상반기에 제일 좋았던 영화는 프랑스와 오정의 가을이 오면 미개봉작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리스트를 놓고 보면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요셉님의 그 취향이 조금 묻어나는. 묻어나죠. 그쵸? 네, 예, 예. 약간 색깔로 말하면 약간 갈색 느낌이야. 좀 브라운 톤이야. 그쵸. 아, 네. 웜톤. 아니, 근데 좀 더 진해요. 진해. 네, 진한 브라운 느낌. 볼드한 웜톤이. 뭔가 그런 느낌. 그리고 좀 따뜻한가 싶기도 해요. 물론 시너스가 조금 튀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따뜻한 느낌이 좀 있긴 한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10편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이제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뭐 부산국제영화제, 뭐 아니면 전주영화제, 부천영화제 때 이게 저희가 좋아했던 영화들 내지는 저희가 그 추천작을 할 때 아마 겹쳤을 거예요. 저희가 했던 맞아. 얘기랑. 네, 그랬을 것 같아서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가장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격적인 것까지는 아닌데 그렇죠. 놀랬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을 할게요. 아 좋습니다. 네. 제 하반기 사사로운 리스트는 네. 물론 저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 맞아. 그렇죠? 순서에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봤던 게 3편이나 올라가 있었어요. 네네네. 힌드의 목소리 그리고 그저 사고였을 뿐 겹치죠 저는. 그렇죠? 마젤란까지 3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2편 더 하면 원 배틀 애프터 나다랑 세계의 주인. 저희가 2편은 겹치는 거. 2편 겹친다. 네, 2편은 겹치고 저는 끝까지 마젤란을 좀 고민을 했는데 기억에 많이 남는 영화들이 좋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기억에 좀 많이 남는 영화여서 이렇게 뽑게 되었고요. 상반기 제 거 봤더니 기억도 안 났어요. 리얼페인. 그래서 나 이 영화 좋았어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리얼페인인데 올해 개봉했구나. 네, 올해 1월 17일에 봤다고 되게 제가 아득하지 적어놨더라고요. 않아요? 작년 북극제에서 맞아요. 했던 거긴 한데. 너무 아득해요. 맞아요. 1월이 언제였죠? 이제 이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 더폴. 제가 더폴을 오래 봤더라고요. 볼 디렉터스 컷이 네, 올해 그쵸. 너무 좋지 영화. 그리고 아노라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독의 오후. 아노라를 아노라도 올해 되게- 넣었으면은 야 우리 사람으로서 보정새로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저 3월 14일 날 봤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의 위치대로 그렇죠. 가야지. 제 그거잖아요. 맞아. 사람들이 본 사람의 들고 시점이지. 일어났어, 지금. 약간 전생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아니 지금. 이 모수가 다르니까. 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네, 그리고 고독의 오후 있었고요. 고독의 오후. 네. 진짜 홍이. 재밌었다. 홍이가 마지막에 제가 바꿨던 영화일 거예요. 그 한국 영화거든요. 그래서 홍이까지 사사로운 리스트를 잡았었는데 하반기 사사로운 리스트에는 이렇게 이제 네. 영화제 위주의 영화들로 보통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뭐 대부분. 그리고 이제 저도 좀 예측이 가능했다 싶은데 리디님 리스트를 보고선 약간 의아했죠. 에 이렇게 에 사실은 막 되게 뭐 저의 그 영화 친구들 네. 뭐 맨날 그런 얘기해요. 되게 마이너한 영화 좋아한다 아니면 제 제3세계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많이 하는데 뽑은 것들은 사실 굉장히 네, 전혀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저의 2025년 원픽은 그저 사고였을 뿐 자파르파나이의 네, 광팬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이거는 하나의 무쇠죠. 파나이 무쇠죠. 진짜 네네. 여기서 파나이 얘기만 100번 맞아요.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지겨우실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얼굴 네, 한국 영화 얼굴 좋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봤는데 주토피아 2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행복해하면서 되게 우란해. 오늘 얘기 듣고 영화를- 내일 바로 보기로 저는 결정했습니다. 네, 너무 영화를- 너무 재밌게 얘기를 했어. 네, 맞아요. 너무, 꼭 보셔야 돼요. 너무 신나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달팽이의 회고록도 네. 지금 OTT 뜬 걸로 알고 아, 그래? 있는데 예, 어디 왓챠에 떴을 거예요 아마. 애니메이션. 네, 네, 아. 맞습니다. 되게 속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늦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 사회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질타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따스하게 감싸주는 그런 영화여서 연말에 되게 좀 말랑해지는 그런 그쵸, 영화로 볼 부천 수 있지 애니메이션 않을까? 영화제에서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원배틀 애프 더 어나더도 저도 좋았던 작품이어서 맞아요. 예, 이 작품도 그리고 시너스랑 끝까지 저는 고민했었어요. 시너스랑 국보랑 아, 네. 요 세 개 중에서 제일 어. 고민했었는데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전 그 폴 토마스 앤더슨의 가장 멋진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가지고 시원한 작품이죠. 나만 네. 안 좋아하는 영화가 돼버렸네. 아주 좋은 작품이었죠. 아, 저는 반대합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저는 영화는 서로 반대하는 이런 아, 게 그쵸, 굉장히 그쵸. 너무 재밌는 네. 역할인 것 같아서 그렇고 상반기 거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전생 같아요. 5편 말씀드리면 이때도 저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나 다큐멘터리를 저는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플로우랑 네, 맞아요. 그리고 네오소라의 감독의 해피엔드 네. 그리고 미키 17이 들어가 있어요. 올해. 맞아요. 네. 그게 1월달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그 아직도 기억나. 그 무슨 인형. 맞아요. 제가 키링을 인형을, 가져왔었어요. 맞아요. 예.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 뭐 미키? 예, 그거? 예, 맞아요. 그 이름이 귀여우지만 징그러운 이상한 아이. 크리처가 예, 있어요. 맞아요. 걔네가 예. 엄청 많이 나올 때 예. 제가 엄청 막 소리 질렀다고 예.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전주영화제에서 만났던 검은소. 네. 검은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영자원에서 사사로운 영화제에 그 틀어줄 때 맞아요. 검은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검은소도 있고 마젤란도 있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보시게. 예, 마젤란 하네 역시. 네, 영자원에서. 개봉을 저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기 때문에 안 그런 합니다. 부분은 꼭 많이, 보셔야 되는. 예, 그쵸. 많이 아마 그 치열할 거예요. 예매가 제가 네, 생각했을 네, 때는. 네. 그리고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오픈된 엘리오도 저는 너무 좋았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엘리오 얘기했었어요. 네. 기억나. 그래서 올 한해는 제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라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 홀로 되게 따뜻한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많이 주는 작품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나의 상황과 나의 음. 심신의 상태와도 연결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라고 하는 게 저희가 막 진짜 업처럼 보긴 하지만 마치 음. 그걸로 일을 하는 애들처럼 사실 저희는 그 영화에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건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에서 볼 텐데 분명히 네. 시간을 또 내서 보는 거고 네, 네. 그랬을 때 내 심신의 상태와 좀 연결되는 영화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지쳐 있으면 좀 위로도 받고 혹은 내가 너무 머리가 복잡하면 좀 단순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혹은 더 복잡한 영화를 봐서 이 상태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도 있고. 근데 확실히 그게 딱 보이네요. 아니, 진짜 바쁘시거든요 요즘에. 연락이 안 돼요. 오늘 연락하면 내일 답장이 와요. 죄송합니다. 수정할게요. 네. 굉장히 바쁘신데 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듣고 나니까 올해의 리스트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토피아 너무 좋았죠. 너무 저는 좋았어요. 이 리스트를 딱 받고 올려주세요 해서 올려주셨는데 주토피아를 보고선 진짜 푸흡하고 웃었어요. 진짜. 되게 영리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스포는 아니고 스포는 안 할게요. 왜냐면 지금 안 본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주토피아 2는 그 첫 번째는 굉장히 이제 그 약간 차별화된 그런 사회에서 이제 본인 혼자 개인이 그런 차별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그쵸. 개인의 역량으로서 그건데 주토피아 2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주토피아라는 굉장히 그게 유토피아랑 주랑 그쵸.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얘기를 잘할까라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최근에 미국 사회에서 그런 게 많이 화두도 그럼요. 되고 네.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많이 그럼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특히 사각지대가 있는 그쵸.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민사회에서 뭔가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서 네. 일단은 확실히 내셔널리즘이라는 네, 게 네.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대두되고 있었고 그럼요. 네. 그리고 저는 근데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 포스터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 뱀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이번 처음 했어요. 사실. 그럼요. 그러니까 원의 주토피아를 보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줄 갔을 때 보는 것들이 주토피아에 나오잖아요, 애들이. 실제 동물원 갔을 때. 네.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서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저는 새가 아닐까 싶어요.
쓰리도 조류. 나온대요. 그렇지 2가 잘 되면 쓰리가 않을까요? 나오겠죠. 예. 네. 왜냐면은 정말 그 주토피아는 포유류만을 위한 세계다 그쵸. 보니까 그 안에서 차별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네. 식물일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네네, 있다라고 그쵸. 생각해서 예. 사실 그 디즈니가 사실 그 속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요즘에 고전을 좀 많이 겪었잖아요. 좀 그러면서 좀 성공적으로 이제 2, 3를 좀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저는 평일에 봤는데 사람 진짜 많았어요. 평일 저녁에 봤는데도 그래서 가족끼리 보기도 너무 좋고 요즘 같은 경우는 시험도 다 끝났고 연말이고 그래서 뭐 연인, 친구, 가족들끼리 보기 너무 좋은 영화. 그래서 그 사사로운 리스트를 이제 본인이 이제 꼽는 기준이 다 있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 나에게 어떤 굉장히 즐거움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하는 영화들이 맞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선택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처음에 푸가 웃었지만 아니 그저 사고였을 뿐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갑자기 주토피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사실 영화라는 게 본질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자파르파나의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어떤 사회적 메시지가 좋잖아요. 그쵸. 메시지라는 네. 표현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영화의 본질은 사실 재미잖아요. 그럼요. 어. 맞아요. 우리가 네. 이 이야기에 흥미를 가져야지 메시지를 받던 안 받던 내 나름대로 해석하든 하는데 영화의 재미가 이제 좀 있어줘야지 우리가 몰입이 되니까. 그럼요. 그런 면에서 영화의 본질적 재미에 대해서 찾는 건 되게 우리의 뭐라 그럴까? 감성의 본질이거든. 그럼요. 맞아요. 그러면 주토피아가 만족을 시켰다라는 것 같아. 대충 맞아요. 얘기를 들으면. 네네. 그래서 너무 나도 그거에 공감하고 싶어서. 꼭 네, 팝콘과 함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팝콘 꼭 먹으면서. 네. 근데 저는 카라멜 팝콘 파거든요. 팝콘 진짜 안 먹지만 달달한 거 맛있죠. 진짜 안 먹지만 먹게 되면 무조건 카라멜인데 카라멜과 잘 어울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달짝지근한 것과 잘 어울려요. 근데 팝콘 티켓을 저기 피디님 드리는 걸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내가 내일은 먹어야 되는데. 하나는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는 먹어야 그렇게 되나? 많으시잖아요. 알았어요. 네. VIP. 그럼요. 아, RVIP. 아유, 참 VIP.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전 VIP 아닙니다. 하나. 네, 좀 분산돼 있습니다. 아, 영화 보는 횟수는 아마 두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다작보다는 반복작을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네. 이걸 하려면 또 열심히 봐야 돼서 또 그러긴 그쵸? 하죠. 숙제처럼 또 봐야 되니까 영화들을. 그런 근데 것도 있어요. 그게 저는 되게 좋은 취미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요즘에. 왜냐면은 영화가 최근에 그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영화 취미가 뭐예요? 했었을 때 영화요라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이죠. 네. 독서 앤드 영화. 네. 많은데 생각만큼 영화를 정말 보는 사람이 없죠. 많지 않은 느낌이어서. 네, 그쵸. 네. 근데 취미라는 게 확실한 취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해요, 요즘에. 네,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요즘에 그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매는 쉽게 하고 가기까지 고민 엄청 많이 하고 가서 왜 고민했지 이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날씨도 춥고요, 몸도 무거워지고 하니까 안 가고 싶어요. 사실 좀 귀찮아진다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좀 누워 있고 싶다. 계속 이것만 하는데. 가서 보면 또 막상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화 보기 참 잘했다. 뭐 이런. 그렇죠. 내가 영화 좋아하기 잘했다.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삭막하고 이 어려운 세상에 네, 엄청 취미 하나 정도는 그쵸. 또 건전하고 네. 엄청 맞아요. 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영화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아, 일단 저는 얘기하고 싶은 영화. 얘기하고 싶은 네. 영화 많죠. 근데 이제 원을 첫 번째로 고르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냥 제가 고른 것들을 간단하게 코멘트를 한 번씩 드리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 줄적으로 그냥 내가 좋아요. 이걸 왜 네네. 택했는지를 해보면 올해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같은 영화는 사실 영화를 어떻게 보냐의 방식은 이제 관객들의 결정하게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일종의 성소수자에게로 보이긴 했어. 근데 그거를 이해하는 방식, 그거를 잠시만요. 이게 영화가 다음 주에 개봉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다음 주에 개봉인가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개봉이에요. 이게. 그럴 것 같긴 해요. 스포를 자세히. 이게 스포 아예 안 하는 거야. 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네. 근데 이제 짐자무시의 스타일이랑 맞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저는 안 본 사람으로서. 네. 그렇지. 근데 이게 우리는 좀 약간 이제 표준에서 벗어나는 영화의 매력을 끌릴 수밖에 없을 정도 영화를 본 게 많이 누적이 됐잖아. 네. 그런 면에서 짐자무시 영화들은 스타들이 많이 나와서 네. 그게 이제 이게 좀 별로 우리한테 자극을 못 줄 수도 있거든. 근데 영화가 갖고 있는 그 결정적인 나는 이게 이 영화는 좀 핵심적인 게 있다고 봐, 주제가. 그래서 근데 그 영화 그 주제를 다루는 데까지 있어서 간접적으로 좀
이렇게 보여줬어.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혹시? 배우들은 너무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그 등장인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그 영화에 그 포스터만 봐도 그게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톰 웨이츠, 아담 드라이버, 그다음에 샬론 램플링, 케인트 블란쳇, 비키 크립스 뭐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배우들이 엄청 커피와 담배처럼 대화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고 그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봤을 때 나는 이제 그 어떤 성소수자나 혹은 어떤 우리 표준에서 벗어나 있는 연애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공감하는 데 있어갖고 내가 막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네. 이렇게 막 그렇게 잘 어떤 걸 못 느끼겠어.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결론은 저러면은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거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네. 영화의 얼개가 지금 가족 이름이 다 나오잖아. 네네. 그러면서 어떤 사랑의 본질적 근원을 가족에서부터 먼저 찾고 오류도 찾고 하는 이런 게 보였어.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 내 감상이야. 네네. 짐작모 씨 영화가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고 이번 커피와 담배 같은 커피와 담배를 그이 파더 마더 브라더 시스터 브라더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에게 되게 많이 익숙한 게 이게 이제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은 영화인데 당시에 그 어쩔 수가 없다도 같이 베니스 영화제 경쟁에 올라가서 누가 받는 것이냐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황금사자상을 받은 게 짐 자무시 영화였다라는 걸로 일단 저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 뉴스에도 그 당시에 박찬욱이 받냐 안 받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보신 거죠. 그리고 12월 말에 개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뭘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고 관객한테 맡기는 스타일을 많이 취하잖아. 근데 네. 그 방식이 오히려 전달이 잘 된 것 같아 나는. 그리고 빅볼드 뷰티풀은 사실 로맨스 영화인데 이게 아주 평이 많이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아직 트래픽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라라랜드 같이 아주 재미난 포인트를 느꼈어. 특히 이제 색감이나 미술적인 부분이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라라랜드가 이별에 관한 얘기라면 이거는 만남에 관한 얘기라고 보이거든. 그런 차원에서 좀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느끼고요. 애프터양 감독.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고니아는 지난번에 내가 한번 여기 방송에 얘기했기 때문에 아주 열변을 더하셨습니다. 예, 생략하기도 하고 관점에 한번 틀어주면서 저는 좋았다. 네네. 예,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야. 뭐 저는 뭐 스필버그 영화와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가 합쳐진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영화적 재미를 많이 만족해서 꼽고 지금 싶었습니다. 넷플릭스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이들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상이 고딕적인 연출이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 하나하나 소품과 저는 그리고 미아고스가 너무 고딕적인 그 드레스가 네, 너무 예쁘죠. 그게 이동진 평론 이런 얘기하더라. 화려한 성찬을 대접받는 느낌이다. 관객 입장에서 굉장히 동감하는 표현이고 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적 재미, 영화의 어떤 내가 미적으로나 오락적으로나 빠질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쵸, 볼거리가 있는 영화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델토로 감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어떤 영화관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작품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저 사고였을 뿐인데 이 영화는 뭐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 영화 중에서 거의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뭐 아마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이 영화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두 분께서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짧게 생략하면은 저는 그 공포 영화의 서스펜스, 그다음에 블랙 코미디의 어떤 뭐라 그럴까 오락성, 그다음에 휴머니즘까지 같이 느끼는 아주 복잡했던 내 마음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좋았습니다. 올해를 이렇게 되짚어보는 것 같아요. 하반기를 좀 되짚어봐서 이제 내가 올해 무슨 영화 봤지, 그래서 뭐가 좋았지 이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이 나요. 그 어떤 얘기 하셨었는지. 맞아요. 네, 그쵸. 네. 그 프랑켄슈타인도 그렇고, 네, 부고니아도 그렇고. 부고니아 저희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어떤 얘기 하셨는지 다 기억이 나서 이게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되짚어보기 참 좋은. 그렇지. 근데 사실 뭐 부고니아보다 그저 사고였을 뿐을 더 오래 얘기하고 싶으나 그거는 이제 되게 욕심일 것 같고 다른 두 분한테 그 마이크를 아니에요. 말씀해주세요. 얘기 많이 했어요.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던 분의 얘기를 듣는 것도 괜찮을 것 뭐 같아서. 사실 영화가 내용이 많지는 않잖아. 맞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어떤 체제를 고발하는 거를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메시지화 시키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아주 훌륭했다고 봐. 그러니까 정말 그 체제가 공포스럽다고 난 느꼈어. 이 영화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여담인데 이 사실 자파르파나의 거제사고였을 뿐에 대해서 의외로 영상이 별로 없더라. 유튜브에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거나 그래요? 많이 다른 영화에 비해서는 부족했던 것 같아. 근데 가끔 듣다 보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해. 마지막 씬이 내가 이제 그 스포일러 될 수 있으니까 거의 배제하고 네. 좋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화해로 보였다. 혹은 화해요? 혹은 뭐 이제 공포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열려 있죠. 열려 있다고 보이는데 나는 의외로 굉장히 명확하다고 보이거든. 왜냐하면 명확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저는 사람만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열려 나는 있음으로써 이런 게 재밌어. 열려 있음으로써 더 좋을 수도 있지. 예. 그 안에서 이게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화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좀 더 휴머니즘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녹아날 수도 있는데 연출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이건 이제 사람이 뒤를 클로즈업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공포의 가능성이 공포죠. 왜냐하면 네네네. 안 보이기 그리고 이제 자파르파나이의 어떤 그런 마스터 클래스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의 감옥 수행할 때 이제 뒤를 보고 눈을 가리고 했다 네네. 하면 뒷모습을 클로즈업 한다라는 거는 명확히 공포로 난 보이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 열려 있지만 사실 난 이 영화가 어떤 체제를 고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관객한테 공포까지 심어주면서 정말 네. 그 시대의 심각성을 알려준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운 어떻게 보면 체험이죠 일종의. 그렇지. 네. 그래서 좋았다. 그래서 뭐 너무 좋고 영화는 중간 중간에 그 블랙 코미디를 다루면서도 그 안에 휴머니즘도 많이 녹여내잖아. 아 그럼요. 차를 네. 같이 끌고 도와주고 뭐 그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그 각 등장인물들이 다 매력적이었어요. 다 사실. 매력적이고. 저 네. 영화적인 오락적인 저희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오락적인 재미로도 꽤 좋았다라고.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던 영화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자파르파나이를 입문하기로도 참 좋다. 네. 맞아요. 네, 입문작으로 참 좋다. 영화가 재미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약간 시선이 뭐 이란 영화라는 것을 접해보지 않은 관객에게도 재밌는데 이런 식의 느낌을 좀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좋았던 영화죠. 저희가 이제 겹치는 영화가 딱 요거 한 편이에요. 맞아요. 이거 한 편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치. 아마 이 한 편에 대한 얘기를 각자 코멘트 해주시는 게 네. 좀 기대했던 구간이긴 했어요. 너무 얘기 많이 얘기 많이 했어. 그러니까 뭐. 얘기할 거 있지 않으세요? 글쎄요. 근데 저도 제가 5편을 보면서 이 5편을 제가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저사고였을 분은 그때 저희 피디님이랑 같이 네. 열변을 토해서 내가 그때 많이 그랬나요? 소리를 드렸고 그다음에 네. 첫 시퀀스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부각을 해주면서 영화적인 맥락을 짚어줬어요 그때. 예, 아 그랬었구나. 음. 그래서 저는 힌두의 목소리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제가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보게 되는 영화들이 약간 이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힌두의 목소리 들었고 그저 사고였을 분도 그랬고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시라트 내년에 개봉한다고 들었어요. 개봉 나왔더라. 네. 1월달에. 네. 그 시라트를 놓쳤는데 나는 못 쳤어 부산에서. 네. 시라트 놓쳤는데 시라트까지 해서 약간 결이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좀 계속 만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 얘기를 많이 했던 거 말고는 결국은 마젤란밖에 안 남는 것 같은데 마젤란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사사로운 리스트로 해서 영자원에서 이제 해주기 때문에 꼭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영화가 할 수 있는 저희가 어떤 경험으로서 엔터테인먼트적인 걸 얘기를 했지만 그거 말고도 어떤 기록적인 면이라든지 생각하지 못했 어떤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다른 시선들 이 좀 마젤란은 전 그게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젤란 이야기는 사실 되게 역사적으로 일반적인 얘기고 다들 아는 얘기니까 그거를 라브디아제 감독은 이제 폭력적인 시선이 워낙에 영화에서 연출을 잘하는 감독이라서 그런 걸 보기가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엄청 고어스럽거나 엄청 무섭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라브디아제 감독 치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라브디아제 치고 짧습니다. 3시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짤영사라고 해서 짧은 영화 사랑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2시간 정도 넘어가면 좀 선 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슈퍼맨 익숙해진 요즘에 2시간, 3시간을 웬 말이냐. 앉아서 뭔가를 집중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닌가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긴 영사거든요. 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 근데 저희는 뭐 왕빙 보고 막 이러는 좀 이상한 그쵸, 사람들이니까. 7시간 정도 돼야지 좀 맞아요. 길다. 이런 느낌을.
피곤한 아침에 애들이. 들어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그거는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해서 네. 왠지 아세요? 그 코끼리는 여기 없다. 너무 좋아, 그 근데 영화. 그 영화를 사실 제 블로그에 그게 되게 많이 들어와요. 유입이. 왜냐면 그 영화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그 감독이 그거를 디렉트 하시고 유작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그 저의 뭐 예우님들이나 아니면 영화를 좋아했던 친구들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편집을 잘 하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쵸. 이거를 잘라내는 걸 잘 못하는 게, 그러니까 길다고 좋은 작품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걸 좀 짚어주시더라고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분명히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갈무리 못하는 그게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코끼리님도 너무 좋아했는데. 저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라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볼 수 게 있는 팔로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어디서 보란 얘기예요? 없어요. 가서 도서관에 가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되게 네. 근데 되게 아픈 얘기긴 해서 그래. 그러니까 저는 정신적 충격을 주는 영화들이 영화제에서 한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은 만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근데 그게 4시간 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7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마젤란이 조금 길긴 한데 네. 그래도 그렇게 길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폭력성이 녹여있는 영화라서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네. 사실 원배틀도 길잖아요. 3시간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루하다는 생각이 우리가 안 드는 느낌으로 사실 영화가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0분밖에 안 해도 지루하면 재미없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영화적 재미,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재미가 좀 같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마젤란이 꽤 좋았고, 저 한국 영화에 세계의 주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세계의 주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세계의 주인 나도 있었는데. 맞아요. 있었어요. 그렇지. 세계의 주인 얘기 안 하셨어요. 왜 안 했지? 그때 내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지난번에. 맞아요. 저희도 세계의 주인 얘기 세계의 많이 주인 해서. 뭐 1시간 이상 떠들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어제 영화 끝나고 와서 뭐 얘기를 했었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세계의 주인이랑 봉준호 감독 얘기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봉준호 감독님이 그 윤광 감독님 이 영화를 보고선 되게 디테일에 되게 감탄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업적 질투를 느꼈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화를 하면서 이 디테일을 잃지 않으면서 어떤 사건을 다뤄가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 올해 봤던 영화들 중에서 디테일로는 정말 최고가 아니었을까. 디테일도 유독 또 한국인인 정서로는 더 잘 보였을 수도 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인에게 되게 잘 보이는 정서이지 않았을까. 특히 그 엄마와 딸의 그 대화들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정서에서만 보이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요. 네네네. 제가 어제 영화를 이제 보고 왔는데 어제 봤던 영화는 동독 역사를 좀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어제는. 너무 좋으셨나요? 사운드 오브 플링이요? 네. 그 어떠셨어요? 2시간 반이었거든요, 영화가. 예. 사운드 오브 플링? 네, 사운드 오브 플링. 근데 톡이 2시간 반이었고요. 네네. 쫓겨났어요. 문 닫는다고.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조심스럽게 아니 그러니까 왜 뒤에가 좀 널널한 데서 하시지. 라고. 저 구로사와 기요시 스파이 안에 그때 4시간 반 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원래 아시잖아요. 어제 그 정선희 선생님 평론이었는데 영화 시간만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가 좀 어려워요. 그 사실 동독 역사를 모르니까 우리가 잘 이걸 모르니까 좀 어렵고 그래서 줄거리 설명만 1시간 반을 하셨어요. 네, 그게 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컷별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열정 대단하십니다. 저도 사운드 오브 플링 예매해가지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재밌을 그거 것 같아요. 개봉하고 나서 저도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다들 그 얘기한대요. 보고 나면 이게 무슨 영화야? 이렇게 얘기하는 영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하면 그런 독일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조금 더 그 이해가 더 잘 되겠죠 아마. 우리가 세계의 주인을 보면서 이해가 좀 잘 됐듯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한국인이어서 좀 복 받았다 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도 좀 느꼈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영화를 뭐
꼭 한 편을 뽑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상반기 하반기에 꼭 한 편씩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상반기 때 홍이를 뽑았듯이 약간 디테일이나 좀 오랫동안 감정을 자극하는 영화들이면 이제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영화를 한 편씩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세계의 주인까지 해서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올해? 들어보고 싶다 정성. 그쵸. 사운드 오브 플레이 한 번 더 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더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네요. 그쵸. 네. 어떻게 초대석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님 너무 부끄러움 많이 타셔가지고. 아니 선생님 꼭 한번 초대서 모시고 아니 뭐 싶습니다. 친하신 것 같은데. 근데 아니 나와 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 않을까요? 모자이크 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모자이크해도 옷 네. 보고 다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 목소리가 익숙하잖아요. 네. 그래서 혼나겠네요. 네. 그래서 리스트를 보면 리디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못 본 영화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얼굴을 못 봐서 얘기만 명성만 너무 익히 듣고 네, 얼굴은 저는 좋았던 포인트가 어쨌든 간에 뭐 자꾸 뭐 대작에 대한 위기, 뭐 한국 영화 위기 막 이렇게 그쵸.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걸 말할 때가 아니라 지금 어쨌든 한국 영화가 엄청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던 때가 몇 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영화랑 실험적인 영화들이 조금 주제가 다양한 영화들이 어쨌든 한국 영화의 기본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지구를 그쵸. 지켜라처럼. 그쵸. 네, 저는 그런 게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네, 얼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스포는 아니지만 굉장히 시선 속에서 규정되는 그런 보여지는 외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믿고 싶은 진실이랑 그리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규정되는 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이라서 그게 막 반전이 크고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반전은 뭐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뭔가에 대해서 한번 여운을 줄 만한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잊고 있지 않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아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점점 주는데 그게 지금 한국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이 많이 안 차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관객으로서의 관점인 거고 조금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저는 그게 서울독립영화제든 아니면은 개봉했던 좋은 작품들에서도 충분히 많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좋은 작품들이 대두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지금 위기 뭐 창고에 없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좀 좋은 작품들을 스포트라이트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화관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기는 보는 것 같아요. 계속 OTT도 보고 다 보는데 영화관에 가서 내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영화뿐만이 아니라 맞아.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집에서 틀어놓는 것조차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주 뭐 빠르게 바뀌는 그러니까 어떤 킬링 타임용 영화라도 순간적인 재미를 준다면 저희는 본다고 생각을 해요. 아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근데 그조차도 주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제 몇 년 전부터 한국의 드라마든 영화든 뭐가 되게 많아졌냐면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그런 영화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거 한국뿐만이 아니라 할리우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좋은 플롯을 찾아내려는 연습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웹툰은 확실히 플롯이 확실히 다양해졌다고 믿거든요. 창의적인 것 같아요. 좀 다양한 물론 다양하고. 이제 그 만화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좀 없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플롯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한 물론 뭐 만화로 한다고 해서 허무맹랑한 게 다 통하는 건 아니듯이 뭔가 좀 더 탄탄하고 재밌는 소재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서 뭐 영화화 시키고 드라마 시키고 뭐 이런 게 좀 이제 많아진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관객이 원하는 건 그게 독자든 관객이든 탄탄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것만 있다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뭐 스타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포장하는 거 좀 옛날 얘기지 않나. 이제는 관객들도 많이 똑똑해졌고 이제 본인의 시간을 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영화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랬을 때 저희도 영화 많이 보지만 저희가 그래도 아무 영화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저희 시간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그럼요. 네. 그래서 각자 일이 또 있고 그쵸. 각자 전문 분야가 또 그럼요.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어쨌든 좀 이야기가 재밌는 영화들. 사실 좀 얼굴을 아직 못 봤고 그리고 한번 봐야지라고 생각해서 좀 스포를 좀 피하거나 내용을 좀 피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했던 얘기가 들었던 생각이 아까 그 세계주의 얘기할 때도 우리가 한국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듯이 한국인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아요. 어떤 그 타인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게 나라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조금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면서도 동시에 좀 개성을 또 중시하기도 하고 좀 이런 두 가지의 시선이 좀 겹쳐 있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이 영화에 녹아나지 않았을까? 저는 아직 안 봤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것도 원작이 혹시 있나요? 원작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연상호 씨는 올해 영화 2개잖아. 네 맞아요. 계시록인가? 네. 그 하나 더 있는데. 그 있어. 네. 목사 얘기. 네. 2개 다 영화 평이 굉장히 좋아. 참 체력이 좋은 감독 같다. 아마 그 사람이 예전부터 애니메이션 때부터 이야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 매력? 네.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스토리텔링에 사람이고 대한 아이디어가 네네.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해. 그리고 저는 연상호 감독님이 애니메이션을 다시 한번 찍어주셨으면 저도요. 좋겠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 애니메이션 나도 좋아해. 네, 좋아요. 정말 초기작들 너무 그 좋았어. 특히 엄청나게 파워풀한 그런 공격적인 그런 맞아요. 끝까지 힘이 밀고 있기 가잖아요. 때문에 네 맞아요. 예, 그게 저는 오히려 초기작들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아, 늘 진짜. 대지의 왕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사이비 맞아요. 이런 거. 2개만 해도 이미 딱 네, 아찔하다. 맞아요. 2개 이름만 아찔해요. 들어도. 너무 잘 만들었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달팽이의 회고록 그 같은 얘기 하려고 경우에도 그랬어. 해주세요라고. 네, 달팽이 회고록은 음. 이제 클레이 광인이 만든 작품이에요. 네, 광인? 네, 클레이 애니메이션계 광인이 만든 호주 감독님이 만드신 건데 되게 이 집념과 맞아요. 예.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 보면 항상 그게 느껴지긴 해요. 예, 근데 장인 정신. 근데 그냥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왜 클레이 애니메이션 저희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모래시계 그 그래요. K 형제. 맞아요. K 형제. 정성이 모래시계. 그죠. K 형제. 정성희 감독 그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얘기 많이 맞아요. 했거든요. K 근데 형제. 책을 막 보여드리면서 그랬더니 맞아요. 근데 그 달팽이의 고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레이스가라는 좀 불우하게 살아왔던 여자가 달팽이한테 자기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고. 달팽이가 혹시 의인화됐나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이제 그냥. 근데 자기 이제 쌍둥이 오빠의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그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되게 조금 조용하지만 되게 느린 속도로 되게 아주 오래 여운이 남을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되게 특히 연말에 보면은 너무 괜찮을 영화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제 뭐 되게 등장인물이 많아요. 계모도 있고 무슨 치매 걸린 할머니도 나오고 막 이렇게 있는데 사실 조금 미장센이 기괴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어린이를 위한 클레이 애니메이션은 아니고 저는 클레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어린이를 위한 느낌이 좀 어른을 아니라 위한 맞아요. 네. 그 최근에 그 뭐지 단축 그눈 걔 뭐였죠?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요. 그 있잖아요. 왜 그 되게 넣을게요. 여기에. 네. 그 최근에 제목 코렐라이? 개봉했던 맞아요. 코렐라인.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제목이. 그래서 코렐라인도 좀 그런 류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약간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긴 한데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느낌이고 어쨌든 독창성이나 그런 부분이 너무 좋고 불우한 인생을 살고 있던 그런 주인공이 어쨌든 각각
희망을 버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찾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조금 많이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봤더니 왓챠, 웨이브, 티빙 뭐 다 있어요. 다 지금. 있구나? 네,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음. 연말에 보시기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리님의 괜찮을 것 추천작. 같아요. 네, 지금 볼 수 그래서- 있다. 네,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도 짧아요. 맞아요. 짠 영사분들에게 굉장히 정말. 1시간 반입니다. 음. 그래서 딱 좋을 것 같은 영화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원배틀 애프터 원하더는 뭐 워낙 조금 얘기 많이 해가지고 그쵸, 저희가 음. 예, 스크린에서 봤을 때 어쨌든 그 감독의 좀 저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쵸, 예, 그쵸. 그래서 후속작이 너무 기대되게 만드는 과연 네, 뭘 찍을까요? 이 다음에는. 그런 영화긴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제가 그 원배틀 얘기했을 때 이 전작이 뭐였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다고 했었는데 전작이 리코리시 피자였거든요. 리코리시 피자 찍고 원배틀을 찍었는데 이 다음은 다시 무슨 얘기를 할지 완전 스토리텔링이나 그 감독의 스타일이 하나도 이상이 안 가니까 맞아요. 네, 오히려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긴 해요. 저는 네. PT가 찍는 로맨스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리코리시 피자도 그랬고 펜타스레이도 그렇고 약간 그 로맨스 영화 좋아하는데 로맨스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로맨스 아닌 로맨스. 음. 그래서 참 좋은데 영화를 정말 재밌게 잘 찍는 것 네. 같아요. 그때 우리 한참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맞아요. 얼마나 서스펜스하게 인물을 네, 묘사하는지. 맞습니다. 맞아요. 다음 영화가 진짜 궁금해지는.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 아세요? 네, 원 뭐요? 배틀 애프터 어너더가 네. 촬영이 종료된 시점이 트럼프 되기 전인 거 아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 전, 오. 훨씬 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권 때였지. 근데 개봉을 바로 안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안 했을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고.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분명히 이게 용기 낸 걸 수도 있어. 감독 용기 낸 걸 수도 있지만 오류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다. 이 영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약간의 치명적인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 사실은. 그렇죠. 장점 어떤 사람에게 그 장점을 다가갈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단점으로 갈 그럼요. 거고. 근데 이제 맞아요. 싸우자 원 트랩도 언어도. 근데 사실 어느 누가 당선된 거는 사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당선시킨 건 아니고 그를 그쵸, 겨냥한 총구 때문에 당선이 된 거라면 그쵸. 그러면 혹시 그 싸우자라는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자기 반성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지. 또 이걸 이 시기가 한참 지난 다음에 한 10년 후에 다시 봤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그때 오히려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아요. 영화적인 매너는 드러냈을 때 있잖아. 이 정치적인 것들을 그렇죠. 그럼 또 어떻게 보일까? 근데 사실 정치적인 메시지를 실는 거는 용기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러면 그쪽을 예를 들어서 이 영화가 싫은 사람이 백인 우월주의자야? 기분 나쁠 수 그건 있단 말이야. 아니잖아. 그런 항상 모순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야 이게.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려운데 근데 영화적인 어떤 매력, 이 사람이 연출하는 어떤 방식, 캐릭터 묘사하는 게 매력이 있으니까 이 영화가 그냥 멱살에 잡혀서 끌려가는 건 맞아요. 있죠. 네.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는 순간들이 그렇지. 있잖아요. 그런 게 네. 있지.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저 하고 싶은 무쇠. 너무 많이 말을 해서 맞아요. 그렇긴 한데 업데이트된 거를 좀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저는 영화 개봉하고 나서 2번 정도 더 봤거든요. 2번 정도 봤는데 처음에는 관점이 이런 뭐 정말 그가 구금되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네.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되게 개인적인 판단으로 조금 많이 시각이 좀 적용이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봉고차에 있는 사람이 각각이 저항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진짜 막 내가 때려줄 테야 죽일 테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아 나의 평화를 깨지 말아줘 이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그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캐릭터 과몰입하는 부분이 좀 재밌었고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턱시도 남편? 아니요. 언니? 저는 때려주는 역할이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평화주의자라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둘의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웨딩드레스 언니와 저는 그 남자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왜냐면 전혀 이상하지 못했어요. 그쵸. 근데 그거 내가 잘못 봤나? 그 때려주는 남자가 네. 그 사진 찍는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내동댕이 치는 거 맞아요. 근데 내동댕이 쳤는데 물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멀리서 보는 거기 차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근데 내동댕이 마치 남자 소년이 내동댕이 쳤다가 번떡 일어나서 계속 그 사람 설득시켜 데리고 나오잖아.
나 그 디테일이 너무 놀라워. 아까 소름 돋았어.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여러 가지가 보여주는 것 같아. 그쵸. 이 네.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사회 갖고 있는 문제, 그쵸. 어떤 폭력성 혹은 뭐 근데 흥분.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파르파나이가 하고 싶었던 게 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그 마지막 장면 역시 굉장히 자신의 선택의 결과인 거잖아요. 이게 공포든 그쵸. 희망이든 뭐 화해든 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물어본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과연 그런 공포와 폭력이 왔었을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인간으로서 살겠어라는 게 주인공의 선택인 것 같고 그게 자파르파나이 감독의 선택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가 최근에 이제 이란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감옥행이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또 구금을 받고 언제 또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음이 진짜 나 좀 슬프다 이거. 너무.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많이 울컥했었어요. 그때 그 영화를 다시 개봉하고 나서 보면서 그게 그 소식을 듣고 봤었을 때 너무 팬이고 이랬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보면은 이건 너무 비극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영화 바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행 중이죠. 그렇죠. 밖에서는. 투쟁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근데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는 나는 이렇게 그런 뭐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나의 적들에 대해서 이런 호의를 베풀고 그냥 인간으로 살 수 있기를 택할 것인가를 이런 연말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래서 아니, 저는 연말에 두 가지를 주셨거든요. 달팽이 회고록으로 힐링을 잠깐 먼저 해야 되나? 힐링을 하고 자파르파나이를 모르겠네. 네. 근데 그 생각은 계속 하는 게 저는 영화를 보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내가 그쵸, 이렇게 맞아요. 캐릭터로 분해서 어떤 인간으로서의 선택을 할 건가, 내 삶을 어떻게 뭔가 내가 이 영화를 설계할까. 봤다면 적어도 그걸 해야죠. 맞아요. 근데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달팽이? 뭐 하실 건지? 아니. 나는 그저 사고였을 뿐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지금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역할 하실 거예요? 나는 그 사진 기사. 뭐 하지? 저 웨딩드레스인데 느낌은. 근데 웨딩드레스가 제일 매력 있었어. 맞아. 자파르파나이가 여성 캐릭터를 묘사하는 방식 매력 있다. 맞아요. 그 특히 이란에서 하니까 더 매력 있어.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데 또 이렇게 히잡을 쓴 사람은 반대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산모가 와서 죽어가는데 접수하라고 모르겠고 여자가 하잖아. 그런 거 보면 이 사람 진짜 입체적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뛰어난 감독은 항상 이런 방식의 묘사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막 초콜릿 사다 주고 막 수금하잖아요. 막 그런 게 나는 그것도 그렇고 안에 인류애가 한가득 있으면서도 저항하고 있어. 난 이게 너무 매력 있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화가 나지. 화가 나지만 그게 인간을 알아가는 방식인 거야. 근데 이제 저는 그 남자를 택한 이유가 그 남자가 그러잖아. 아예 뭐 다 갖다 주지 그러냐고 엄청 욕하잖아요. 저는 속이 다 시원해. 저는 그게 나의 본성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왜냐면 그 남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 불려 들어가면 정말 못 돌아오면 다 죽을 수도 있어라는 거를 가장 현실적으로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쵸. 가장 고문을 심하게 받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사실 저는 저라면은 똑같이 보복을 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해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본능적으로 어떤 사고 체계가 흐려지고 액션으로 갔을 수도 있지.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위대하다라고 느껴졌어요.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영화를 이 플롯을 똑같이 할리우드 영화로 만들면 그 남자가 주인공이지 않았을까요? 복수. 근데 그 남자가 그 I found I came 그것처럼 그게 할리우드 영화로 봐도 재밌을 것 같아. 재밌네. 그 남자의 그 독백신이 있어. 그 묻는 데까지 가서. 그쵸. 거기서 이제 뭐 고도를 기다리면 소설을 언급하면 그 사람도 어떤 막 맞아. 좌우로 막 완전 연기 혼신을 다 쏟는 면이 있어. 너무 이 영화 너무 재밌어. 그저 사고. 영화 너무 잘 만들었어. 그 영화 배우들의 뒷얘기도 되게 재밌어요. 그 영화 배우가 한 명이잖아.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정말 그 특히 이
이란에 대한 이란이 되게 옹호하는 영화를 하는 상업 영화에는 출연하지 않는 그 배우들로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그런 거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그렇지. 네, 구금돼 있었던 배우들도 실제로 있고 이래서 그게 이란 영화의 현실인 게 그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그 코뿔소의 계절이라고 바흐만 고바디라는 이란 감독이 있거든요. 그 쿠르드 쪽 감독이 있는데 모니카 벨루치가 출연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모니카 벨루치가 이탈리안이잖아요. 굉장히 예쁘잖아요. 근데 이란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대요. 생긴 게. 근데 그 배우들이 여배우들이 그 영화에 출연하면 다 위험에 처하고 다 납치나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탈리안이 출연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찍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너무 마음이 아파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지 않을까요? 진짜. 네. 그게 사실 노베어스가 좀 많이 그런 그쵸. 것들을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저에게는 올해 되게 빛나는 영화 중에 맞아요. 하나였었습니다. 빛나는 작품이지. 그렇죠. 노베어스는 진짜 시간이 지나도 그 장면들 떠나질 않아요. 진짜 그 골목씬이 저는 떠나질 않아요. 우리나라 관객한테는 노베어스가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는 것 같고 우리 그쵸. 중거 집단 내에서도 노베어스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면은. 네, 그저 사고 싶은은 꼭 이렇게 되면 연말 영화 추천인데요, 거의. 그렇죠. 달팽이 회고록과 네. 그저 사고였을 뿐. 그리고 연말에 또 기획전으로 많이 틀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근데 네. 지금 우리가 꼽은 네. 영화들 중에서 예. 우리가 전주에서 봤던 영화들 중에 개봉 안 하는 것들을 하나씩 꽂았어. 우리 사사로운 리스트에. 그럼 검은 소를 맞습니다. 했고, 네, 나는 네. 가을이 오면 했고 물론 리스트에는 없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고독의 오후가 고독의 오후를 있었고. 얘기했잖아. 네네. 이 세 개를 좀 어떻게 배급상 유통사에 어떻게 좀 틀어주면 안 될까라는 희망이. 근데 아니 그래서 가을이 돈이 오면은- 들어가는 거니까 함부로 말 그러니까 못하지. 가을이 오면은 이미 수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아 개봉을 기다리고 있나? 근데 5종이면 됐을 거예요, 이거. 가을이 오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치. 검은 소는 안 될 겁니다. 안 될 것 같지. 고독의 오후 안 될 거예요. 고독의 오후는 힘들 건데 근데 영자원에서는 볼 수 있게 좀 근데 올해 리스트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고독의 검은 오후? 소만 들어. 네. 검은 소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고독의 오후는 그 전주 상영회 때 순회 상영회 때 했던 것 같고 글쎄요. 그 감독님 영화는 사실 고독의 오후 감독님 영화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서 성일이 형, 정석일 평론가님 한번 또 이렇게 해달라고? 딱 해서 패키지로 한번 누가 정쌤 그럼 뭐죠? 24시간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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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아 너무 그 제가 멋질 것 같아요. 저번에 네. 저번 방송 때 그 수입 배급사 사장님 그러니까 대표님 모셨을 때 저희가 따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고 싶은 영화는 많은데 그 영화가 돈이 안 될 거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냥 알아서 그냥 DVD 찾아보라고 그게 날 거라고 하셨는데 고독의 오후도 예. DVD가 나오면 DVD를 살까요 그냥? 또 왜 좋아하는지 한번 얘기 좀 간단히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그게 두 개가 너무 보고 싶은데. 검은 소는 저희 같이 봤고 네, 같이 맞아요. 봤지, 우리. 네, 아. 저희 같이 봤어요. 검은 소랑 그 검은 소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흑백에서 오는 정말 큰 강렬함이 있고 네, 약간의 생애 주기를 되게 원초적으로 좀 그렸던 부분이어서 이게 자연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인간도 네. 되게 그냥 고독하게 정말 혼자 나와가지고 하고 이게 사회에 흡수되지도 못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약간 그 특유의 차이민영 감독님의 영화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있잖아요. 호흡이 되게 길어요. 네. 좀. 네. 그것도 그렇고 정말 예술 영화의 저력. 그리고 전주 영화제의 저력. 저는 맞아요. 너무 멋진 영화제라고 생각해서 내년도 그 영화 하나로? 숙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그 정도입니다. 숙박을 체크 그 정도입니다, 중입니다. 지금. 저 이미 해놨어요. 왜 혼자 해놓으셨어? 저도 가는데. 저 이미 제이네? 저요? 저 제이예요. 제이였어? 네. 완전 핀 줄 알았는데. 전비예요. 저 완전 제이예요. 아 그래. 저 몰라봐서 이미 다 미안해요. 했어요. 그러니까 전주는 1년 중에 저는 최애 영화제가 전주인 이유가 이때 아니면 못 보는 영화를 꼭 만나게 돼요. 그게 진짜 검은소였던 것 같고 2025년에 볼 수 있고 2025년 그러니까 뭐 4년 3년 이때 만들어졌겠죠. 사실 비교 최근에 만든 영화지만 이거는 70년대 60년대 만들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영화고 근데 되게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그 화면은 되게 그때의 느낌인데 되게 세련된 연출의 느낌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진짜 관찰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검은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죠. 네. 연출이 너무 멋있고. 일단 연출이 너무 멋있고 흑백의 어떤 강렬한 인상을 줬다는 것만 해도 그쵸. 거기서도 이미 유니크한. 그쵸. 약간 미학적인 사진전 같은 느낌도 들어요. 좀. 예.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고독의 예. 오후도 사실은 맞아요. 이게 미적으로 예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영화거든요. 사실 이게 2에 대한 거기 때문에 미적으로 예쁘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2를 보면 그 색감이 강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소를 이제 어떻게 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그 빨간색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서 색감에 대한 게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를 다큐멘터리가 맞아 싶었던 그 부분들, 그 지점들. 그러니까 되게 이건 극영화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시선도 마찬가지고 시선도 카메라를 아예 내려서 이제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화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지점을 주게 하는 영화들. 저는 거무술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화는 전주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고 근데 또 다행히도 검은소 같은 경우는 만날 수 있으니까 꼭 시간을 내셔서 영자원은 3일 전 예매인가요? 지금 바뀌었나요? 예. 네, 일주일? 일주일 네. 이상이에요. 그래서 예매도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하시면 되고 또 무료니까 꼭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면은 내년에 개봉하지 않을까. 가을이 오면 너무 좋은 영화인데 진짜. 그러니까요. 저는 그 영화 개봉하면 한번 또 개봉하고 나면 그때 그러니까 좀 편하게 그때 얘기해보자. 편하게 진짜 얘기하고 우리 있습니다. 편하게 우리 얘기해봅시다 진짜. 진짜 불편하면서도 사람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쵸. 희망까지 주는 안에 그쵸.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는데 특히 이제 모성애를 건드려서 그 모성애의 좋은 점을 불편함부터 시작해서 희망적으로 끝낸다고 저는 느꼈어. 그 영화를. 그래서 특히 그 워낙 감독의 인물 묘사하는 방식은 뭐 다 정통적으로 그냥 잘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화적 재미도 뛰어났으니까 개봉하게 되면은 추천드리고 그때 얘기를 얘기를 하는 시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어쨌든 하반기 영화들을 쭉 다 살펴보시면서 정리를 하셨을 텐데 올해 어떻게 느끼셨어요, 리디님? 올해도 좋은 영화를 너무 많이 만나서 행복하고 이건 약간 짜여진 멘트. 진짜 우리 아까 이 얘기했던 건 다르잖아. 근데 막 임팩트가 막 어마어마하게 있는 영화들은 생각보다는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저도 상반기에 비해서는. 유태님 어떠셨어요? 저는 근데 괜찮았어요. 제가 영화 보는 편수가 적어도 그랬나? 근데 저는 올해 영화들 10편 좋았고. 봤는데 10편 다 앞지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인가요? 거의? 거의 뭐 그런 느낌이고. 근데 제가 골라봤나?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저는 오늘 우리의 주제였던 자파르 파나이 감독, 특히 이제 저도 리리님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의 또 새로운 제 영화적인 그런 컬렉션 내에서 좋은 어떤 분야를 넣은 것 같아서 기분 좋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올해 또 잘 저희가 마무리해서 그렇죠. 자, 2025년 하반기 이제 각자의 사사로운 리스트를 다 꺼내 본 시간이었습니다. 주토피아 놀라웠고 놀라운 게 뭐가 있을까요? 자, 겹치는 영화도 있었고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 리스트도 있었고 그 차이까지 포함해서 이 시기를 저희가 잘 통과했다는 느낌을 또 남기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분들도 각자 남아있는 영화 하나쯤은 또 떠올리셨으면 좋겠고 그 제목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가 2026년을 맞이하는 더욱 설레고 또 영화가 또 풍부한 그런 이야기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